자, 이번 시간에 은퇴설계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은퇴설계하는 문제. 자, 은퇴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소득이 없는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한 재무, 비재무 포함해서 해야 되죠.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이다. 자, 그런 것들은 돈에 관한 것들, 재무에 관한 것들, 건강이나 즐거운 보람된 삶, 비재무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한다. 맞는 말이죠? 생각보다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잘 쫓아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고요. 같은 논리에 대한 설명이죠? 좋습니다. 자, 은퇴 설계는 은퇴 이전에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특정 시점에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생애 전반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은퇴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사실 늦은 경우가 많은 거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죠. 특정 시점이 아니라 생애 전반적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은퇴 환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최빈, 가장 많은 사망 연령이 90대가 되는 시점을 100세 시대라고 한다. 100세 시대 머지않았고요. 기대 수명은 2010년에 80세를 이미 넘겼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 고령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 이게 언제부터죠? 2025년부터입니다. 2025년에 예측이 되고 있죠? 2020년은 아니고요. 2025년에 예상이 되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나라나 선진국들이 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의료도 발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한국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가장 빠릅니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게 문제죠. 어쨌든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연금소득 비중이 한국이 좀 낮기 때문에 생각보다 노후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 그렇습니다. 빈곤한 노인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부양에 대한 의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약화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본인의 노후 준비는 본인이 해야 되는 그것들이 더 강화되었죠. 정답은 3번. 다음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은퇴 생활의 위험 요소와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질문 보시면요. 현재의 기대 수명보다 5에서 6살 더한 나이를 기준으로 은퇴자금 마련 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 생각에는요. 이것보다 좀 더 길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긴 시간을 생각보다 오래 살게 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맞습니다. 노후에 질병 등으로 자, 이런 리스크, 건강 리스크라고 한다. 맞는 말이죠.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를 생명 리스크가 뭐죠? 장수 리스크라고 한다. 장수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한 장수는 환영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리스크가 됩니다. 3번이 틀렸네요. 자,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거죠. 그러면 실질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실질 자산 가치 하락을 말한다. 맞는 말이고요.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연금 수익을 좀 증가하도록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액으로 받다 보면 물가는 오르는데 받은 금액은 정해져 있으면 실질 구매력이 계속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은퇴자금 설계의 주요 포인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1번 질문 보시면요. 어떤 이벤트들이 있죠. 가령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은퇴 준비를 하고 이런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을 텐데 이걸 하나씩 도전하는 게 맞느냐? 아니라는 거죠. 바람직한 게 아니라 징검다리 방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부채살 방식이 맞는 거죠. 결혼, 내 집 마련, 은퇴 준비 이런 것들을 별도의 주머니로 만들어서 유지하는 게 이게 맞는다는 거죠. 그래야 중간에 어떤 문제가 조금 힘들어지더라도 나머지 문제들은 문제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생각대로만 진행이 되면 정말 좋을 수는 있는데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뜻하지 않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인생이라는 게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 문제가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정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재무 목표를 여러 가지를 동시에 규모가 작더라도 동시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쉽지는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기대 수명이 늘죠? 그렇죠. 장수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개인 중심이 아니라 부부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요. 늙으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부부관계가. 그래서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가장 선결적인 조건, 건강은 당연하고 보시고요. 부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분이 오래 살기 때문에 남성 사망 후 여성이 혼자 살게 되는 기간 동안에 준비도 함께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부동산이 갖고 있는 맹점들이 있죠.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는 부동산도 과거처럼 가격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상승을 보리라고 예상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은퇴 크레바스 준비해야 되죠?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은퇴 설계의 비재무적 요소에 관한 것들이죠.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네트워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남는데 그런 경우 많죠. 혼자 지낸다거나 이럴 때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2의 인생이죠.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삶의 질을 정말 좌우한다. 도시에서 벗어나 전원주택을 선택하는 말은 정말 좋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병원에서 가까운 것, 충분한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원주택은 세컨드 하우스로는 적절할지 모르나 메인 주택으로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만약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꼭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병원이 가깝고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곳, 그게 좋습니다. 전원주택보다는요. 2번 틀린 표현이고요. 행복하게 죽는 웰다잉, 정말 중요하죠. 자, 일반적인 체력 등의 변화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옛날 같지 않거든요. 기본이 될 거고요. 자, barrier free,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젊었을 땐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거나 어떤 보조기구에 의지할 때는 이런 배리어, 언덕, 턱 이런 것들이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 아파트 같은 거 설계할 때도 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이런 턱들을 없애는 그런 설계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연령대별 은퇴 설계에 관한 겁니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40대는 노후 준비 벌써 잘 준비를 해야 되죠. 그 외에 또 한창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나이니까 다양한 재무 목표가 있을 거예요.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자, 20, 30대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설계가 가능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퇴직연금.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들이니까. 자, 근데 DC형 같은 경우, Defined Contribution이죠. 회사가 낼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나머지 운용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상품을 할 때 원금 보장이 좋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투자성 상품이 더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안전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투자 상품이 목표 수익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왜 젊었을 때는 투자 상품이 가능하냐? 회복할 시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라는 게 성장률이 떨어져서 그렇지 성숙할수록 성장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이너스 성장은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자성 상품을 하게 되면 장기로 하게 되면 단기로의 변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리한 거죠. 그래서 원금 보장성으로 하기에는 너무 불어나는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죠. 투자성 상품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젊었을 때는 물론 나이가 이제 더 많이 들수록 좀 더 안전한 상품, 변동성이 적은 상품을 해야 되겠죠. 2번이 틀렸고요. 자, 50대는 어떻습니까? 리스크 허용도에 맞춰서 분산 투자를 잘 해야죠. 기본이 될 거고요. 60대 이상은 이제 주택에 대해서 다운사이징, 그렇죠? 부동산의 편중등 구조를 좀 조절해야 돼요. 유동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은퇴 설계는 연령에 관계없이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버는 거를 이렇게 확 늘리거나 하고는 우리의 선택으로 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노후 준비, 시간은 본인에게 달려 있는 거죠. 적더라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맞다. 자, 그리고 3층 연금제도 있죠. 예, 국민연금 기본, 퇴직연금, 그 위에 개인이 더 불입하는 개인연금, 이렇게 3층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탄탄한 노후 준비가 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틀린 설명은 무엇인가요? 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이죠. 예,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자, 그리고 10년이죠. 과거는 좀 더 길었는데 어쨌든 10년 이상 하면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다. 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합니까? 네. 물가 변동률에 맞춰서 조금씩 오릅니다.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가치 보존이 가능하다. 이게 그 국민연금의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죠.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된다. 전업주부는 가입할 수 없다? 아니요. 이미 가입자로 가능하다. 이미 가입자로서 가입하신 분도 꽤 있죠. 네. 틀린 표현이고요. 자, 69년생 이후에는 65세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나이는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이게 조금씩 늘어나가고 65세까지로 돼 있죠. 이제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룰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반환 일시금 반납 제도는 뭐냐? 일시금을 받았다가 다시 반납을 통해서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그 당장 어떤 그 복돈이 생겨서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후 생활을 좀 안락하게 지내는 데는 오히려 위험 요소가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한 거고요. 자, 그래서 반환 일시금을 받았을 때는 반납을 통해서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의미가 크겠죠. 추납부 제도는 예외 기간 동안에 납부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연기 연금 제도는 연기를 하는 거죠. 연기를 할 때는요, 3년이 아니라 5년간입니다. 조기 수령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을 먼저 땡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땡겨받는 게 나으냐, 늦추는 게 나으냐, 이게 어쨌든 5년인데 이거는 그 고객의 상황에 따라 좀 틀릴 것 같아요. 여유가 좀 많으신 분은 늦춰도 상관없겠지만 여유가 없는 분은 꼭 이렇게 될 때 받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게 다운이 됩니다. 늦게 받으면 더 받는 대신에 똑같은 조건이죠. 먼저 받으면 줄어드는 금액을 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다면 국민연금이 소중하죠. 그래서 5년을 늦출 수도 있지만 5년을 땡길 수도 있어요. 3년이라고 있으니까 틀린 거니까. 정답은 이게 되겠고요. 자, 대출해주는 제도도 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노령연금은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그래서 가입 기간도 중요하죠. 불입을 얼마 했느냐도 이제 영향을 미치지만 가입 기간, 오랜 가입 기간 할수록 더 혜택이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특수직연금이죠. 자, 특수직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공무원연금이죠. 지금은 참 그렇지만 이 공무원, 과거의 그 성장하던 시대에는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당근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베네핏을 주기 위해서 공무원연금 제도가 생긴 거고, 설계가 잘 돼 있어서, 그러니까 초기에 공무원 하신 분들은 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죠. 이게 이제 국가에 좀 부담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개인이 내는 돈과 국가가 부담금으로 마련이 됩니다. 자, 이제는 10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연금 받을 수 있고요. 자, 군인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아닌 복무기간. 그렇죠. 군인연금은 좀 독특하죠. 복무기간이 중요합니다. 나이에 뭐 몇 세부터 바꾸기 아니라 20년 복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군연금은 어떻습니까? 복무기간 10년이 아니라 20년. 여기 나머지는 다 10년인데 군인연금은 20년이에요. 20년이면 20년 동안 복무해야 되니까 불리하냐? 그게 아니에요. 예, 혜택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 자기 부담금이 계속 커져왔는데 상대적으로 군인연금은 덜합니다. 그 특수성은 이해하시겠죠? 군인에 대한 특수성이고요. 자, 나머지는 뭐 그렇죠. 연기해서 받을 수 있도록 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그래서 합산 기간을 합쳐서 10년을 충족. 뭐 군인연금이 섞여 있으면 20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연기해서 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군인연금 20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확정급여에 관한 문제죠. 자, 확정급여형이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도 기억하셔야죠. DB형이라고 합니다. defined, 정해졌다는 거죠. 뭐가? benefit, 받을 게 정해져 있어요.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가장 유사한 제도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대기업에서 좀 많이 선호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확정급여형. 자, DB 제도의 특징인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사전에 확정됩니다. 받을 돈이. 그렇죠. DC형은 회사가 낼 돈이 사전에 확정되는 거고 DB는 받을 게 확정되는 거죠. 중도인출이 가능한 건 DC형이죠. DB형이 아닙니다. 퇴직 이후 자금 설계에 용이하다. 그렇죠. 받을 돈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용이하다. 맞는 말이죠. 기업 부담금 수준이 고정적이지 않다. 맞습니다. 고정적인 건 뭐죠? 이게 맞죠? DC형이 맞아. 컨트리뷰션이 defined 돼 있는 거니까. DC형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지 않다. DB형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근로자가 책임을 지나요? 아니요. 근로자가 책임지는 건 DC형이죠. 네, 그래서 가다라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가다라가 맞겠네요.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 시험에 종종 자주 나오죠. 꼭 나온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DC형과 IRP의 중도 인출 사유입니다. DB형은 중도 인출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DC나 IRP는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주택 구입이라든가 전세금이라든가 피크타임이 들어갔다거나 질병이 있다거나 그렇죠? 파산 선고 다 좋습니다. 뭐가 정답이냐? 질병 및 부상은 3개월 아니라 6개월 이상 요양을 원하는 경우, 요양을 필요하는 경우. 그렇죠? 예. 그 연금 저축에 들어가면 이게 3개월짜리겠습니다.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 연금 저축에서 연금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는 3개월 이상 요양이에요.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DC, IRP의 중도 일출은 6개월 이상 요양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세제 적격 연금 저축계좌입니다. 적절한 설명은 무엇인가요? 납입 기간은 5년 이상이면 되죠? 좋습니다. 개인연금, 연금 저축계좌. 지금은 연금 저축계좌죠? 네, 이런 순서로 이루어졌다. 좋습니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액은 얼마죠? 400이 아니라 600만 원입니다. 뭐 IRP라든가 DC형까지 다 포함하면 이제 최대 900까지 가능한데 일단 연금 저축계좌는 600만 원. 틀렸고요. 자, 보시면 이제 5,500이 기준이죠. 5,500이 기준으로 해서 그 미만이다 그러면 좀 더 높은 15. 그죠. 초과하면 13이 되는 거고요. 12죠. 12에 1.1을 더한 거고 5,500 이하면 좀 높게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15에 1.5를 더한. 그렇죠. 맞는 말이고요.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나라마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요. 가나라마.